자, 계속해서 문제풀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세의 2019년 제조활동과 관련된 자료다. 직전 노후비 능률 차이는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직전 노후비의 능률 차이를 찾는 문제예요. 능률 차이. 직전 노후비의 능률 차이. 능률 차이인데, 이 직전 노후비는 이제 실제 발생 금액, 실제와 이제 표준이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사이에는 실제의 금액과 이제 표준 금액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와 표준 사이에는 이제 임률 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표준과 표준 사이에는 능률 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요건에서는 이 능률 차이에 대해서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실제 직전 노후비, 실제 노동시간, 표준 노동시간, 임률 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실제 이제 발생한 노후비는 얼마냐면은 15만 7천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와 표준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금액도 얼마인지는 몰라요. 근데 실제 금액은 대체로 실제 발생된 금액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임률 차이는 6,800원만큼 유리가 됩니다. 유리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유리한 현상은 뭐냐면은 예상 금액이 좀 더 높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15만 7천원에서 임률 차이인 6,800원만큼 더해주면은 이게 이제 얼마냐면은 16만 3,800원이 됩니다. 16만 3,800원. 16만 3,800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은 얼마인가 라고 보시면 돼요. 표준. 근데 이게 이제 16만 3,800원인데 제가 다시 적어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실제 금액은 얼마? 15만 7천원. 그 다음에 실제 곱하기 표준은 얼마냐면은 16만 3,800원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에 따른 이제 임률 차이가 6,800만원 유리가 됩니다. 유리. 그 다음에는 이제 능률 차이는 이제 얼마인지 찾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실제하고 표준 금액이 16만 3,8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표준 금액을 알아야 되겠죠. 표준 금액. 그러니까 즉 표준 시간 곱하기 표준 이제 금액. 그러니까 1시간당 표준 시간. 그러니까 표준 임금 곱하기 표준 시간인데, 표준 시간은 얼마인지 알 수 있죠. 4,000시간인데 이 표준 임금 금액을 이걸 찾아야 돼요. 표준 임금 금액이 시간당 얼마인지 이걸 찾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16만 3,800원이 이제 실제 노동시간 4,200시간 곱하기 표준 금액을 찾아야 돼요. 표준 임금 금액을 찾아야 돼요. 표준 임금 금액. 그래서 16만 3천원에서 이제 4,200시간 만큼 나누면은 얼마냐면은 이게 단가가 39원 나옵니다. 39원. 그러니까 즉 16만 3,800원인데 800원인데 실제는 얼마? 4,200시간이죠. 실제 시간 4,200시간이죠. 곱하기 표준을 구하면은 16만 3,800원이 돼요. 이거를 이제 16만 3,800원에서 나누기 4,200시간만큼 나눠주면 됩니다. 얼마냐면은 단가는 39원씩 나와요. 39원씩. 이게 바로 표준 금액이 됩니다. 표준 금액. 표준 금액은 얼마? 표준 금액은 39원이 되고요. 그래서 표준 금액은 얼마냐면은 이제 그 표준 직전 노동시간 4,000시간에서 곱하기 이제 1시간당 임률 얼마냐면은 39원만큼 곱해주면 돼요. 얼마냐면은 이게 얼마냐면은 15만 6천원입니다. 15만 6천원. 그러니까 즉 실제 곱하기 표준 금액은 얼마냐면은 16만 3,800원에서 표준 금액이 얼마냐면은 15만 6천원이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능률 차이. 이제 능률 차이는 얼마냐면은 이제 이 금액이 더 크죠. 실제와 표준 금액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 금액을
초과했는 거예요. 그래서 7,800원만큼 불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즉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은 실제 직전 노후비 발생된 금액, 실제 발생된 금액은 15만 7천원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곱하기 표준은 실제 이제 1시간당 이제 1시간당 입률을 모르니까 이제 조동시간은 4200시간에 곱하기 표준 시간을 찾아야 되는데, 이때 입률 차이가 6,800원만큼 유리하니까 예상 금액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15만 7천원에서 6,800원만큼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6만 3,800원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4,200시간만큼 나누면은 표준 가격은 얼마냐면은 39원이 나와요. 표준 가격 39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표준을 찾아야 되겠죠. 표준 시간은 얼마냐면은 이제 4,000시간에서 이제 1시간당 표준 단가를 구해줘. 39원. 얼마냐면은 15만 6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에서 표준 금액은 16만 3,800원이고 이제 표준 금액은 15만 6천원이니까 어느 금액이 더 커요? 왼쪽에 있는 금액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차이 7,800원만큼 불리한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다음 표준 원가 계산 제도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입니다. 이게 세무 2급이 아니고요. 세무 1급 50이에요. 세무 1급. 자, 1번 제품의 완선량만 파악하면 표준 원가를 산출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원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제품의 완선량만 파악하면은 표준 금액은 거기서 바로 정해진 금액만큼 곱해버리면은 바로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신속한 정보는 가능하다 라는 얘기가 맞아요. 그 다음에 2번은 기말의 원가 차이를 매출원가에서 조정할 경우 불리한 차이는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유리한 차이는 매출원가에 차감한다. 이거는 아마 제가 그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원가 차이가 있으면은 이제 예산 금액하고 실제 금액이 있어요. 예산 금액하고 실제 금액. 예산 금액으로 이제 더 많으면은 매출원가에서는 결국 실제 금액을 맞춰줘야 돼요. 실제 금액을 맞춰줘야 돼요. 맞춰야 되기 때문에 더해줄 수밖에 없어요. 가산시켜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실제 금액이 더 많다. 그러니까 불리한 차이로. 그런 경우에는 매출원가에서 이제 줄여줘야 됩니다. 매출원가에서는 이제 차감을 시켜줘야 돼요. 매출원가에서는 차감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유리한 차이가 나왔을 경우에는 매출원가에서 차감시켜야 돼요. 왜냐면은 예상 금액이 더 높기 때문에 매출원가 차감을 시켜야 돼요. 실제 금액 맞춰야 되니까. 그런데 실제 금액이 더 크다. 그래서 불리한 차이가 나왔다. 그런 경우에는 매출원가에서 이제 그 차감을 다시 할게요. 자, 기말 원가 차이가 매출원가에서 조정한 불리한 차이가 뭐예요? 불리한 차이는 예상 금액하고 실제 금액에서 내가 설정한 예상 금액보다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예상 금액은 실제 금액 맞춰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가산해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예산 금액하고 실제 금액의 차이가 예상 금액이 더 크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실제 금액에서 그만큼 줄여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감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얘기가 되고요. 3번 원가 발생의 예외를 관리하여 원가 통제 적절한 원가 방법이다. 예외에 의한 관리가 있죠. 예외에 의한 관리 맞는 얘기예요. 4번 표준 원가 방법을 선택한 경우 실제 원가와 상관없이 표준 원가로 계산된 재고자산 금액을 반드시 재무상태표 금액으로 조정한다 라고 돼 있어요. 표준 금액하고 실제 금액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난다. 그런 경우에는 표준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표준하고 실제 있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실제 금액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준 원가 방법을 선택해도
실제 원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은 실제 금액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표준 금액하고 실제 금액이 비슷하다고 하면은 표준 금액으로 해서 적용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는 4번입니다. 자, 다음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표준 원가 계산에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어느 것인가? 입니다. 1번 표준 원가 계산은 표준 원가를 이용하여 원가 계산하기 때문에 원가 계산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입니다. 맞는 얘기죠. 그럼 두 번째, 표준 원가 계산은 예상과 실제 원가를 기초로 차이를 분석하여 예외에 의한 관리에 통제 효율적인 원가 통제 가능하다. 맞는 얘기죠. 다음 3번,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표준 원가를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표준 원가를 설정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표준이라고 하기에는 어떻게 정확하게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표준 하나를 설정하는데 시간과 비용은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예산 짜는 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많이 들어간 게 맞아요. 4번은 표준 원가 계산 제도는 이제 실제 원가와 관계없이 언제나 표준 원가로 계산된 재고자산이 재무 보고하게 된다. 답은 아니죠. 4번이죠. 답은. 왜냐면은 이제 실제하고 표준이 유사해야 표준을 쓸 수 있는데 실제하고 표준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난다.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써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100% 다 표준으로 보고는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번입니다. 자, 4번 계산 문제죠. 주식회사 승리의 2014년 7월 직전 농업비는 다음과 같다. 직전 농업비 능률 차이는 얼마인가? 능률 차이. 능률 차이를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1번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1번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 금액, 그러니까 즉 실제에 있는 금액, 그 다음에 실제와 표준으로 계산하는 금액, 그 다음에 표준으로 구하는 금액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임률 차이 적혀 있죠. 그러니까 실제하고 실제 표준에 관련된 사이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임률 차이예요. 얼마냐면은 4만원이 불리한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직전 농업비는 14만 2천원이고요. 임률 차이가 4만원이 불리하니까 이제 실제 금액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4만원만큼 빼줘야 돼요. 얼마냐면은 10만 2천원이 됩니다. 10만 2천원. 그 다음에 이제 SQ는 그러니까 이제 표준 직접 노동 시간 얘기를 하죠. 34,000시간 곱하기 1시간당 표준 금액을 찾아야 돼요. 1시간당 표준 금액. 그래서 이 표준 금액을 찾으려면은 요거를 통해서 찾아야 돼요. 10만 2천원을 통해서. 10만 2천원 통해서. 그래서 10만 2천원은 실제 노동시간 32,000 곱하기 표준 금액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역으로 하면은 10만 2천원에서 나누기 3만 2천원으로 해주면 됩니다. 이게 얼마냐면은 3.1875원이 나와요. 3.1875원. 이게 표준 금액이에요. 표준 금액. 그래서 3.1875만큼 곱해주면 됩니다. 얼마냐면은 이게 108375가 나와요. 108375. 108375원이 나옵니다. 108375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능률 차이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으니까 능률 차이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으니까 이제 다 찾았죠. 얼마냐면은 108375니까 여기에 차이 얼마? 6,375원이죠. 6,375원. 근데 어느 금액이 더 커요? 표준 금액이 더 크죠? 예상 금액이 더 크단 말이에요. 예상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유리한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14만 2천원에서 임률 차이로 하면은 이제 표준하고 이제 실제 금액의 10만 2천원에 여기서 이제 이 10만 2천원은 3만 2천 시간 곱하기 이제 표준 가격이 나오죠. 표준 가격은 3.1875였고요. 그 다음에 표준은
표준 직전 노동시간 34,000시간에서 곱하기 3.1875만큼 계산해 준다는 거예요. 얼마냐면은 108,375원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6,375원만큼 유리한 차이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직접 노무비 단기 발생액은 다음과 같다. 단기 중 실제 직접 노동시간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보면은 임률에 관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에서도 임률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임률에 대한 이 문제를 잘 파악하시면은 뭐 그렇게 이런 문제가 나와도 문제 푸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문제도 4번 문제와 똑같이 이제 실제 금액, 그러니까 즉 실제 금액, 그 다음에 이제 실제하고 표준 금액을 곱한 금액, 그 다음에 이제 표준 금액,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는 똑같이 임률 차이가 4만원 분리라고 되어 있어요. 분리고요. 그 다음에 능률 차이는 얼마인지 몰라요. 능률 차이는 얼마인지 모릅니다. 자, 여기서 이 문제가 임률 차이가 지금 4만원 분리라고 되어 있는데 능률 차이는 얼마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 문제에서 보면은 표준 직전 노동시간, 실제 직전 노무비, 그 다음에 표준 임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단 실제 금액은 얼마인지 알 수 있죠. 실제 금액은 70만원이고 그 다음에 임률 차이가 4만원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실제 금액이 4만원만큼 더 크다는 거예요. 분리라는 거는. 그래서 얼마? 66만원이 되겠고요. 66만원이 되죠. 그래서 이 66만원은 자, 이게 실제 시간이에요. 실제 시간. 실제 시간 곱하기 150원만큼 이제 된 게 얼마? 66만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 금액이 바로 이거예요. 표준 금액이 표준 직전 노동시간 5,000시간 곱하기 150원만큼 곱한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냐면은 75만원입니다. 75만원. 그러니까 좀 정리하면은 이렇게 돼요. 정리하면은 이제 66만원이 되죠. 66만. 아까 4만원 임류차에 불리니까. 그 다음에 표준 금액은 얼마냐면은 5,000시간 곱하기 150원 이렇게 돼요. 얼마냐면은 75만원이 됩니다. 75만원. 그렇게 해서 현재 금액 어느 금액이 더 커요? 표준 금액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66만원에서 75만원의 차이를 해서 9만원만큼 뭐라? 유리한 차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능률 차이는 9만원만큼 유리한 시간이 되고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문제는 실제 직접 노동 시간을 찾는 거예요. 실제 직접 노동 시간. 그러면 실제 직접 노동 시간은 그러니까 즉 실제 금액에서 곱하기 얼마? 150원으로 계산하니까 66만원이 되는 거예요. 66만원. 그러면은 이제 역으로 곱해주면 되겠죠. 역으로. 자, 치우고 다시 할게요. 자, 역으로 이제 66만원에서 나누기 표준 임률 150원만큼 곱하면 돼요. 150원만큼 곱하면 돼요. 얼마냐면은 이게 4,400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4,400시간만큼 됩니다. 한번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66만원에서 150원만큼 나누면 돼요. 얼마냐면은 4,400시간이 직접 노동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다시 정리하면은 이제 실제 이제 노무비 얼마? 70만원. 70만원에서 이제 임률 차이가 얼마냐면은 4만원만큼 불리한 차이가 되죠. 얼마냐면은 66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표준 금액은 얼마가 돼요? 표준 금액은 5,000시간에서 150원이 된다는 거예요. 150원. 얼마냐면은 75만원이 된다. 75만원. 그래서 능률 차이는 9만원이 돼요. 9만원 유리한 현상이 돼요. 유리한 현상.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구했는데 이 문제에서 얘기한 거는 실제 직전 노동시간이니까 여기서 표준 금액은 얼마인지 알죠? 표준 금액은 표준 임률이 150원이니까 실제 금액은 실제 시간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66만원이 되는 거예요. 66만원. 그래서 이거를 이제 66만원에서 역순으로 곱하기니까 나누기 역순으로 해서 150원만큼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4,400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답이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조금 어려워요. 6번 문제는 좀 어렵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세무의 원재료 관련 및 원가 차이 조정 전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원재료에 대한 원가 차이를 총 원가를 기준으로 배분한 후에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보면은 일단 이 문제는 재료비에 대한 차이를 구하는 문제가 돼요. 재료비에 대한 차이 구하는 문제.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반드시 봐야 될 게 사용량하고 구입량하고 두 개 다 봐야 됩니다. 사용량하고 구입량. 사용량은 표준 금액, 실제하고 표준 금액을 찾는 거예요. 실제하고 표준 금액을 찾는 거고, 그 다음에 표준 금액을 이렇게 해서 찾아야 되는 문제고요. 능률 차이. 그 다음에 구입량은 실제 금액에서, 그 다음에 실제에서 표준만큼 계산을 해야 되는 이렇게 문제를 찾아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마지막에 매출원가에 배분되는 차이만큼 얼마인지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먼저는 사용량부터 먼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량부터. 사용량은 실제에서 표준 하고요. 그 다음에 표준에서 차이를 구하는 능률 차이만큼 찾으면 돼요. 능률 차이만큼. 자, AQ에서 AP가 아니고 AQ에서 SP죠. 실제하고 표준이고 그 다음 표준에서 능률 차이만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사용량은 뭐냐면은 여기에 적혀있죠. 단위당 실제 사용량, 그 다음 표준 사용량으로 되어 있어요. 4.5kg에서 그 다음 표준은 5kg죠. 그 다음 곱하기 생산량 100개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원재료 구입 가격 10,000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000원. 그 다음에 표준 금액은 얼마? 9,000원만큼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이게 450만원이 되고요. 표준은 50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실제에서 표준은 450만원, 표준은 50만원이 되는 거예요. 50만원. 그래서 현재 이 금액이 어디가 더 커요? 금액이 지금 표준 금액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익 45만원만큼은 능률 차이 유리한 차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량에 대한 능률 차이는 유리한 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격 차이를 찾아야 되겠죠. 가격 차이는 AQ 곱하기 AP, 그러니까 실제 금액에서 그 다음에 실제하고 표준에 대한 차이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는 어떻게 보냐면은 실제 사용량을 보는 게 아니고요. 실제 구입량을 보셔야 돼요. 실제 구입량. 왜냐면은 구입했는 기준을 보기 때문에 실제 구입한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500kg 곱하기 100단위만큼 곱해줍니다. 생산량 100단위. 그 다음 곱하기 가격 10,000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표준 찾아야 되는데, 표준은 어떻게 찾냐면은 표준은 원재료 사용량 표준 금액에서 수량만큼 찾아줘야 돼요. 5kg 곱하기 100개를 만들죠. 실제품 100개니까 곱하기 얼마? 9,000원만큼 해줍니다. 9,000원만큼 해주면 돼요. 자, 500kg에서 9,000원이니까 표준 금액은 얼마? 450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예요. 실제 금액, 그 다음에 표준으로 보시면 돼요. 아마 이게 원래 5kg가 5kg가 아니고요.
이 500kg에서 100단위만큼 나눠주면 5kg가 나와요. 이게 실제예요, 실제. 그러니까 500kg, 이게 500kg에서 100단위만큼 나눠주는 게 이게 실제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은 얼마냐면은 9,000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는 5kg당 100개 곱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500kg으로 적어주는 게 더 유리하는 방법인데 다시 적도록 할게요. 자, 실제는 똑같이 적어주면 돼요. 아까 했듯이 실제는 이제 얼마에 구입량 500kg에서 표준금액 9,000원만큼 해주면 되는 거예요. 9,000원만큼. 컷. 다시. 자, 사용량은 45만큼 유리한 차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입을 이제 찾아야 되겠죠. 구입은 이제 찾으면 되는데, 구입은 이제 실제 구입, 그 다음에 실제하고 표준을 구하시면 됩니다. 실제하고 표준. 실제 구입은 500kg에 만원만큼 곱해주면 돼요. 만원만큼 곱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실제 금액은 이제 구입량 500kg에서 표준 가격 9,000원만큼 곱해주면 됩니다. 얼마냐면은 500만원에 450만원이 되는 거예요. 500만원에 450만원. 그렇게 하면은 현재 실제 금액이 더 크죠. 예상 금액 50만원만큼 초과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50만원만큼 불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입 시점에 이제 구입 차이는 50만원만큼 분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량 차이에서는 45만원만큼 유리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통합적으로 하면은 이제 5만원만큼 어디가 더 높나요? 분리가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 빼주면은 5만원만큼 분리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차이 금액을 찾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매출원가를 찾는데, 매출원가는 이제 배분한 후에 매출원가니까 일단 매출원가는 자 5만원, 그러니까 5만원 불리한 차이니까 당연히 실제 금액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더 더해줘야 돼요. 실제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더해줘야 됩니다. 자, 5만원에서 요 금액을 다 합치는 거예요. 1,000만원. 그러니까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금액 5만원에서 1,000만원만큼 배분해주면 됩니다. 얼마냐면은 25,000원이 되는 거예요. 25,000원. 25,000원이고, 매출원가 500만원에서 25,000원만큼 가산해주면은 525,000원인 만큼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서는 이제 5만원만큼 분리가 나왔죠. 아까 사용량에서 이제 능률 차이는 얼마? 45만원만큼 유리가 나왔죠. 유리. 그러니까 즉 실제 사용량에서 이제 곱하기 이제 100단위만큼 이제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구입이죠. 구입 가격. 그래서 구입 가격 차이는 50만원만큼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빼주면은 5만원이 분리된 금액이 더 많아요. 5만원 분리된 금액이 더 많고, 그 다음에 매출원가에 배분을 해야 되겠죠. 배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5만원에서 곱하기, 그러니까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금액 500만원에서 전체 얼마? 1,000만원만큼 곱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25,000원만큼 가산해주면 된다. 그래서 금액은 얼마? 25,000원이 배분한 후에 매출원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주식회사 전북의 2018년 11월 직접 농후비가 다음과 같을 경우 직접 농후비의 능률 차이는 얼마인가? 입니다. 계속 찾는 거죠. 능률 차이. 계속 직접 농후비에 대해서만 문제를 계속 나오게 돼요. 그럼 똑같이 이제 먼저 실제 금액하고, 그 다음에 실제에서 표준 금액, 그 다음에 이제 표준 금액을 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입률 차이는 5만원에
유리를 갖고 있어요. 유리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능률 차이는 현재 얼마인지 몰라요.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자, 실제 직전 노동의 발생액은 142,000원이에요. 142,000원. 142,000원인데 현재 지금 5만원만큼 임률 차이가 유리로 돼 있죠. 유리 돼 있으니까 예상 금액이 더 커요. 얼마냐면은 5만원만큼 더해주니까 192,000원이 됩니다. 192,000원. 근데 이 192,000원이 이제 쪼개면은 실제 직전 노동시간 48,000시간에서 곱하기 이제 표준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192,000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192,000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반대로 이제 구해야 되겠죠. 192,000원에서 나누기 48,000시간만큼 나누어 주면 돼요. 얼마냐면은 이게 단위당 원가가 얼마냐면은 40원이 됩니다. 그래서 표준 시간은 40원이 되는 거예요. 40원. 그러면은 표준 가격은 40원.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이제 금액 차면 됐죠. 표준 직전 노동 시간은 46,000시간이니까 46,000시간에 40원만큼 곱해주면 돼요. 얼마냐면은 이게 184,000원이 됩니다. 184,000원. 그래서 이제 능률 차이는 얼마? 이렇게 보시면은 능률 차이는 이제 실제하고 표준에 192,000원이고 그 다음에 표준에 있는 금액이 184,000원이니까 얼마? 8,000원만큼 차이가 나죠. 근데 이 금액이 지금 실제하고 표준 금액이 더 높기 때문에 예상 금액을 초과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 불리한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불리한 차이. 그 정답 몇 번? 7번에는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번에는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단위당 원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까 단위당 원가가 이제 아까 실제인 금액이 142,000원이고 이제 능률, 그러니까 즉 임률 차이가 5만원이 유리하니까 당연히 이제 예상 금액이 더 크겠죠. 유리니까 예상 금액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92,000원은 또 쪼개보면은 실제 직전 노동시간에서 이제 표준 이 1시간당 가격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은 얼마냐면은 이제 192,000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92,000원에 역으로 이제 곱하기는 나누기를 바꿔버립니다. 48,000원이니까 얼마? 단위당 원가는 40원이 된다. 그래서 표준 40원에서 여기 40원만큼 곱해주면은 이제 8,000원에 대한 분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8번입니다. 표준 원가 계산 제도를 사용해서 제품 원가를 계산할 경우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실제 생산량을 구하시오입니다. 실제 생산량. 이 문제는 그 고정 제조 간접비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예산 차이하고 조업도 차이를 보셔야 돼요. 아마 예산 차이는 금액이 다를 거예요. 문제에서. 예산 차이는 2,000원이고 조업도 차이는 3,000원입니다. 예산 차이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고정 제조간접비 예산액은 27,000원이에요. 그럼 예산 차이는 얼마냐면은 25,000원이 돼요. 답이죠. 유리니까 예산 금액이 더 커요. 그런데 이제 조업도 차이는 분리니까 24,000원이 되는 거예요. 24,000원. 그래서 24,000원이고 정상 조업도 900단위에 예산 생산량 850단위가 되는 거예요. 예산 생산량이 850단위. 그러면은 27,000원은 어떻게 되냐면은 정상 조업도 900단위에서 곱하기 몇 단위를 해야 27,000원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돼야 27,000원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 조업도에서 하는 거니까 예산 생산량이 아닙니다. 정상 조업도에서 이제 900단위 곱하기 이제 단가가 얼마가 돼야 27,000원이 나와요. 그러면은 27,000원에 나누기 900단위 하면 되겠죠. 얼마냐면은 30원이에요. 30원. 그럼 표준은 30원이죠. 표준은 30원에 되니까 그러면은 얼마겠어요? 24,000원에 30만큼 나누면은 단위는 800단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실제 생산량을 찾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00단위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가 참 어렵죠. 문제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표준 원가 계산은 이게 계속해서 한번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일단 문제를 계속 풀으셔야 되고 이해하기가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 이해하기 많이 어렵겠지만 솔직히 한 번만 이해했으면 좋겠지만 표준 원가 계산은 계속 그 차이, 유리한 차이, 불리한 차이가 계속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번 해보셔야 되는 문제가 되고요. 아마 문제 자체가 전부 다 쉬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문제에서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제가 안 적어놨지만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표준 재무제표를 그는 허용을 합니다. 표준 제표는 허용을 해요. 표준 재무제표로 실제 금액으로 바탕을 해서 허용하는데 실제하고 표준하고 유사한 가격인 경우 비교해서 유사한 가격인 경우에는 표준으로 작성을 해도 허용을 합니다만 실제하고 표준하고 차이가 상당한 발생하면은 무조건 이거는 실제를 따라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서는 이제 원가액의 활동 기준 원가 계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시험에서는 7장인 이제 그 표준 원가 계산까지만 정답이 이제 시험 범위가 되는데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이 시험 문제에 한 문제 출제가 됐어요. 한 문제 출제됐기 때문에 그래서 활동 기준 원가 계산에 대해서까지 모두 하면은 원가액의 특강은 이제 여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어렵죠. 표준 원가 계산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고 저도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많이 보셔야 되는 문제고요. 표준 원가 계산에서 이제 그 개념은 뭐냐면은 개념은 이제 한 개의 이제 표준 가격으로 이제 해서 이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이제 상당한 유리하게 가지는 원가 계산이 돼요. 표준 원가 계산은. 그러니까 한 개의 이제 표준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예산 편성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표준 원가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그 차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유리한 차이, 불리한 차이로 했었어요. 유리한 차이는 뭐냐면은 이제 실제하고 표준에 있는 금액을 봤을 때 유리한 차이는 표준에 있는 금액이 더 큰 경우. 그러니까 예산은 30만원 정도 땄는데 실제에서는 26만원 정도 썼다. 그러면은 남는 장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리한 차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불리한 차이는 이제 반대로 실제 금액이 더 큰 경우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뭐 동기부여 형성도 되겠고 아니면은 이제 어떤 문제의 개선이 되겠고 그러한 사항의 이제 차이를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표준 원가 계산을 하는 이유와 그 다음에 한계점에 대해서도 또 설명했었어요. 표준 원가를 하는 이유는 이제 뭐 성과, 그 다음에 이제 예산 편성, 그 다음 통제 가능성, 그 다음에 예외에 의한 관리라고 얘기가 있었죠.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불리한 차이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그 표준 원가에 대해서 그 한계점은 뭐냐면은 사람은 결국 계속 방어하게 돼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 방어하게 돼요. 방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숨겨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였어요? 쓰레기 같은 이제 재료를 구입해 올 수도 있죠. 품질도 아예 저품질로. 그래서 그거를 따져서 나는 예산 편성에 이제 실제 금액만큼 비교해 보니까 더 작게 있다. 나는 성과평가에 대해서 A 등급을 받았다. 꼭 그게 정답이냐 그거예요. 쓰레기 같은 거 말이에요. 왜냐면은 회사에서는 결국 자기보다 비싼 거 들고 오면은 욕을 하게 되죠. 사장이 욕을 하게 돼요. 옛날 같은 사장 같은 경우에는 욕 잘합니다. 욕 잘해요. 욕도 하게 돼요. 욕도 하고 엄청 공인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람은 방어하게 돼요. 그래서 숨겨야 돼요. 내가 이 쓰레기 같은 재료를 들고 왔다는 걸 숨겨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품질이 저하되는 거죠. 품질이 저하되면은 이제 하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표준 원가 계산의 대한 한계점은 뭐냐면은 결국 예산이라는 이러한 틀에서
예상이라는 이런 틀에서 이렇게 계속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결국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계점이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 그 시간이 좀 많이 길었어요. 많이 길었고요. 특히 표준 원가 계산은 또 여러 번 보셔야 돼요. 여러 번 보셔야 되고요. 자, 다음 시간은 이제 활동 기준 원가 계산입니다.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은 이제 문제도 한 문제 맞출지 됐기 때문에 별로 할 건 없어요. 그래서 아마 강의 시간은 아마 10분 내외 정도 될 거예요.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될 거예요. 될 거고,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은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아주 쉬워요.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은 원가에게 활동 기준 원가 계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